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중급 회계 강의. 자, 오늘은 2장 재무보고 개념체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할 텐데요. 자,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란 무엇이냐, 그리고 재무보고의 목적,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까지 3절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재무보고의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그리고 5절 재무제표의 요소, 그리고 6절 인식과 제거 이 부분까지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요,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2018년에 그 재무보고 개념체계를 공표를 했는데, 개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가장 첫 번째가 자, 재무보고의 목적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유용한 정보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질적 특성이라고 했었죠. 자,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재무보고와 보고기업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의 요소, 그래서 재무제표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오늘 개념체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4절입니다.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이런 내용으로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영진의 수탁 제공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는 크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한 시점에 있어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 인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성과표의 경우는 한 회계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이 표시가 된다. 자, 현금 흐름표는 한 회계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보고서다. 자, 자본 변동표는 한 회계 기간 동안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네 개의 회계 보고서 플러스 하나, 별도로 우리가 주석에서 또 내용들을 공시하게 될 텐데, 총 5가지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재무제표는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해서 재무제표 간에 연계되어 있는 내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두 번째 보고기업입니다. 우리가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 기업이 된다는 거 될 수가 있겠고요. 그 기업은 단일의 하나의 기업 실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 이상의 여러 회사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고 기업으로서 지배 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2개 이상의 회사를 포함해서 그 자산부채 자본을 하나에 포함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연결 재무제표다. 이 정보는 지배기업이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가 지배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 흐름을 전망하는 데 매우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는 우리가 앞장에서는 IFRS의 특징이 4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4가지 중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회사가 하나의 주체가 돼서 경제적 실체가 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가서 재무제표의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재무제표는 거래 및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구체적인 표시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요소 여기 총 5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에 표시되는 거였죠?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래서 경제적 자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수익, 비용은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대해 관련돼서 표시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자산부채 자본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정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꼭그 세 가지를 첫 번째가 과거 사건의 결과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 그래서 그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든 사용하든 그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통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자원에서 기업이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경제적 그 자원, 경제적 효익이 기업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런 속성을 갖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자산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의 정의는 이렇게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의 의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첫 번째는 과거 사건의 결과가 이미 발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경제적 자원이 또는 경제적 효익이 이전 기업 밖으로 유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채는 우리가 보통 빚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의 유출, 그 다음에 의무, 현재 의무,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부채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 이렇게 해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자녀 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경우는 정의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소유주에 의한 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나중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특히 이익이익 항목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뭐가 증가된다? 자본의 증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수익 중에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는 제외. 그러니까 회사가 결국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은 부분은 그건 수익이 아니다.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제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본의 감소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으니까 그러면 자본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도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다.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보통 배당금, 이렇게 소유주가 주주가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럼 그만큼 이제 그런 경우 자본이 감소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비용이 아니다. 결국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서 소유주에 의한 출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인식과 제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먼저 인식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의를 충족하는 재무제표의 강도수를 포착하여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내용들을 재무제표에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여러분은 혼동이 되네요. 재무상태표하고 재무성과표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재무성과표는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를 용어도 같이 자주 쓰는데 거기에 수익 비용이 표시되는 것을 재무성과표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십시다. 자, 그리고 측정은 인식을 위한 금액을 결정해서 이거는 인식은 자산부채 자본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얼마의 금액으로 표시할 건가를 우리가 측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분계, 계정의 명칭과 화폐 금액의 기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계정에 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한 예로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할까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계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차입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여기서 차변의 현금 또는 대변의 차입금 이렇게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우리가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인식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정해서 표시하는 것은 측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초의 인식과 이미 인식한 항목에 대해 변화나 재건의 인식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인식 이런 거 할 때는 중요성을 고려한다. 복식부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항목의 재무제표 요소로 인식하면 다른 요소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식 기준으로서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이 이제 표시될 때 어떻게 때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건가 하는 게 뭐 이런 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산부채 자본 정의에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경우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 안으로 유입되는 경우 우리가 자산의 경우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반대로 부채의 경우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 유출될 경우 근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 해서 특히 높다는 개념이 이제 IFRS 같은 경우는 지금 50%로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나 미국의 FSB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은 70%를 넘어야 높다 할 수도 있는데 IFRS는 지금 현재 50%로 하는 거로 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자산부채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 또는 가치를 뭐 할 수 있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그거를 회계장부 거래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재무제표 요소들의 관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고기간 기초의 재무상태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키면 이것이 자본이 될 수가 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성과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계산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유주에 의한 출자는 플러스하고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마이너스 되네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요것이 이제 자본의 변동 부분이나 하는데, 자본은 크게 두 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주식을 출자가 해서 발행을 하는 경우나 또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해서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증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손익계산서에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그것이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이익이익으로 결국에서 나중에 자본으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의 변동 관계를 가져오고 요 자본은 나중에 어디로 이제 결국은 요 기초 자본에다가 기말 자본을 더해주면 이것이 보고기간 만에 자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고기간 만에 자본도 결국 재무상태표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꼴 자본 이렇게 하는데 이쪽은 기초 자본 여기는 기말 자본 그 중간 사이를 나타내 주는 게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그 다음에 요거 자본변동표에서 요 자본이 주식이 출자 발행되고 요 배당금 지급한 것들이 이렇게 반영돼서 이런 관계 속에서 재무제표의 연계관계를 갖는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구성요소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자산, 부채 인식 조금 전에 했었죠. 자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자, 부채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는 그럼 자산부채로 표시를 해라. 높고는 몇 퍼센트? 50%.
자, 수익의 인식에서 경제력 효익의 유입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또 금액의 실리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할 수가 있다 하고요. 특별히 수익은 실현 기준에 의해서 인식을 한다 그럽니다. 실현 기준이란 제품의 용역, 판매로 현금 또는 현금 청구권이 확보가 된 경우,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했어요.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을 받았든지 현금 청구권, 이렇게 외상매출과 같은 현금 청구권이 확보된 경우 실현이 되었다 해서 수익, 매출이면 매출, 수익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득 기준의 경우는 가득 과정의 완료, 판매자의 의무 완료, 사실상의 완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상품이 인도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때, 중요한 이제 결정적 사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용의 인식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로서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금액이 실리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자.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 이제 비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표시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표시하는데 수익에 대응시켜라. 그 중에 이제 직접 대응. 자, 수익의 매출액, 금액의 인식 시점에 뭐도 매출원가, 비용도 표시하라. 그래서 매출원가가 이제 매출액은 판매된 상품의 금액, 판매 가격을 우리가 매출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수익이 됩니다. 야, 그리고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라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언제 표시한다고? 요 수익, 매출액이 있었던 회계연도 그 시점에, 인식 시점에 같이 표시해서 대응시켜서 표시하라. 그래서 직접 대응이다. 자, 간접 대응의 경우는 현금 지출 또는 발생 기간을 인식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비, 운송비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상품을 매출했으면은 그 매출과 관련한 운송비가 발생했으면은 그 회계 기간에 같이 표시가 되주면 바람직하겠죠. 자, 체계적 배분, 휴익이 기대되는 여러 기관의 배분을 인식한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여기처럼 수익 비용이 직접 대응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그 비용을 일정한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배분해서 비용으로 표시해라. 그런 경우가 감가상각비 보험료가 있다는 거죠. 자, 즉시인식,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나 감소하거나 효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부채의 증가가 명백한 경우, 비용 또는 자산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이렇게 수익, 비용, 또 자산 부채를 표시한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재무제표의 주체가 뭐냐 하는 거, 기업,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일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요. 지배회사, 종속회사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할 때는 지배회사가 중심이 돼서 여러 회사의 복수의 회사를 그 재무 수치들을 모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게 뭐가 된다? 연결 재무제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는 아까 5가지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었고요. 아까 포괄손익계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성과표 뭐 이런 이렇게 용어로도 사용을 하기로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구체적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이제 우리가 3가지 과거 거래 사건의 결과,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을 것. 부채는 반대였죠. 부채는 반대. 과거 거래나 사건이었고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의무 갚아야 될 의무 얘기했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재무제표의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다? 인식이라 하자. 그러면 인식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금액의 실리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능성이 높고는 몇 퍼센트? 50%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요. 또 수익은 인식 기준으로 실현 기준, 가득 기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형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표시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